연례시대 건물의 부분 소유자이자 연례시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아주 컨설팅 대표 최태일을 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상공인들 지원을 하는 경영지도 사업 송문이라고 합니다. 연례시대에 있어 공유 오피스텔 할 때라고 5층하고 6층을 많이 샀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오늘도 하자 해서 사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아파트 지하 상가가 거기에 지금 평당이 재건축 한다니까 3억을 한다니까. 그리고 남천동에 삼비치가 상가가 재건축하는 2억을 한답니다. 그리고 지로 프레이스 보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우리 연례시대 때는 뭡니까 사실? 연례시대 때는 지금 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거는 법원의 경매입니다. 경매. 거기는 100만 원입니다. 또 어떤 건 200만 원입니다. 큰 거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2억, 3억. 우리 연례시대 100만 원, 2억, 300만 원.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그 차이가 아니면 10배, 100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건축하는 데서 한 군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거진 안 한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 추진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재건축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집행위원회 한 분인 권태령 씨께서 경과보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이고요. 해일부동산 주식회사 대표 권태령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23일 날 재건축을 한번 해보자 해서 5분이 모였어요. 회칙을 제정을 하고 회비는 10만 원씩 하기로 하고 집행위원은 50만 원씩 내서 한번 시작해보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11월 26일 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집행위원들은 회비하고 찬조금을 납부를 했고요. 11월 27일 날 위원장 활동비 월 10만 원, 그다음 컨설팅비 월 20만 원 이렇게 주기로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물 대장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발급을 해가지고 소유자들한테 이제 추진하겠다는 이제 계획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매월 설명회를 1차례씩 받자 그런 취지로 오늘 여기 르네상스 웨딩홀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강사는 사상무점 건축가 건설가는 그 섭외가 이번에는 안 됐고요.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부산 건축사회 총 모임이 있다 해서 건축사도 좀 섭외가 안 된 상황입니다. 향후 매월 이렇게 설명을 가져서 이게 이제 뭐 그냥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국문 소유자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안 됐고 그게 안 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은 뭔가 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상가 재건축하고 재건축 용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재건축의 어떤 법률상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근데 그 하기 전에 우리 그 집행부 중에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장 하시는 분이 계세요. 광안 이구영이죠. 지금 조합장 아니시고 전 광안 이구영 조합장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재건축 추진위원회 김창수입니다. 상가를 7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한 5년간 그 수여구에 있는 광안이구역 지금 건너 올라갔는데 거기 그 조합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재개발은 이 추진하면은 안 될 데가 없습니다. 꼭 됩니다. 되는데 단 이 반대파나 뭐가 있으면은 오래 걸립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믿고서 맡겼으면 계속해서 맡기면 끝까지 잘 갑니다. 그런데 뭐 반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면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오래 가면 우리 이건 조합원들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왜? 세월이 돈이기 때문에 절대 한 번 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금방 됩니다. 이게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자꾸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었으면 도와줘가지고 빨리 끝나도록 끝나는 게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지 자꾸 시간이 끌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은 그 조합장을 계속 밀어가지고 바로 하면은 얼마 시간도 안 걸립니다. 추진위원 결정 다음에 이제 조합원 결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사업 승인, 관리처분 계획하고 이제 분양을 하면 끝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 아파트 분양 받으면 끝나고 이건 뭐 이 재건축 재개발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로바로 이게 반대를 않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아는 분들이 있고 우리 변호사님도 있고 다 우리가 다 나중에 다 뽑습니다. 이 변호사도 뽑고 이제 그 모든 이제 시공사 모든 거 우리 조합이 다 뽑습니다. 우리 집행부 중에 한 분이 재건축 조합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경험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그 메인 주제가 우리 변호사님 초청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그 변호사님은 박진수 변호사님이신데요. 성함만 보면은 남자 이름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여성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하시고 동아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의 이사이시고 부산시의회 자문변호사단 여러 업체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다음에 상가 재건축의 어떤 차이가 뭔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한 20분 정도 강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실 거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진수 변호사라고 하고요. 법무법인 대법원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노무사님한테 지금 여기 계시는 그 부분 소유권 갖고 계시는 상가 소유주로 제가 들었고 이 뭐 추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사실 자세히 듣지는 못했고요. 제가 오늘 받은 주제에 대해서만 오늘 한 20분 정도 강연에 대한 부분을 의뢰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조합 추진하셨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광안 2구역이 아마 그냥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추진이었던 것이라면 우리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아예 적용되는 법률과 진행되는 절차, 주체 그리고 동의 요건이나 그 이후의 절차들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좀 더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일반적인 아파트나 뭐 이런 어떤 아까 강한 2구역 같은 부분은 도시정비법에 적용을 받고 우리 같은 상가 건물은 집합건물법에 그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주체가 우리 같은 경우는 부분 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을 당연히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관리단에 내가 입회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가입 절차가 필요 없이 관리단에는 당연히 부분 소유자는 관리단의 단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그런 관리단이라고 하는 주체가 재건축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상가 건물,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법에서 그 관리단의 그 의견으로 이거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냥 결의를 하시면 되는데 그 결의의 요건은 몇 프로냐면 5분의 3입니다. 근데 그 5분의 4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고분 소유자가 혹시 몇 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만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인적 요건에 있어서의 80% 이상 찬성과 그 다음에 저희가 지분율로 또 따져보게 되면은 토지 지분, 대지 지분으로 따집니다. 대지 지분의 5분의 4. 두 가지가 다 밑으로 연결돼 있어서 두 개가 다 찬성표가 많으면 재건축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가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20%가 안 된다고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관리단에서의 결의 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20%의 지분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시가에 따라서 매수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매수 청구권은 시가에 따라서 2개월 동안에 우리가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의결됐거든? 80% 이상으로 너희 나머지 20%는 20% 안 되는 그 구분 소유자들한테는 이거 시가대로 이거 내놔 라고 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건축 결의 시에 그래도 정하여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 새 건물의 설계, 개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 그리고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략적으로라도 산정한 금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새 건물의 구분 소유권의 귀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재건축 아까 결의에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좀 하셔서 우리 이제 어떤 여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동의가 사항이 있어야 표결에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이제 그 5분의 4를 맞춰야 된다. 도시정비법이라는 거는 아까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거에 그런 도시정비법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나 안전진단 등을 해서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되는 일반적인 그런 것과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매도 청구에 대한 부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5분의 4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법의 집합건물법 제48조 1항에 나와 있기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서면으로 촉구해야 돼요. 근데 촉구를 했는데 2개월 이내에 화답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회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그 어쨌든 반대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참가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 매도인이 되는 거죠.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집합건물법 48조 제4항에 법으로 명시돼요.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우리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요, 그 2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으면 네. 매도당했던 분이 한 몇 번이 생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또 6개월이란 말이 또 그 나오는 6개월을 이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 6월 안으로 이제 자기가 6월 안에 2년의 6월 안으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분, 그분은 20%를 거기서 법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시가로 합니다. 공시지가로. 공시지가 아니고 시가예요. 시가는 그러면 관경사가 네네. 한 그 시가를 말씀하시는 그래야겠죠. 겁니까? 네. 재건축을 되려면 그 건물이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거 관계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아파트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이제 기간이 많이 도과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동의만 되면 네. 동의만 하면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80% 이상. 네. 네. 그래서 훨씬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제 그 우리 부분 소유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이게 너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런시대 사무실에서는 어디서요? 우리 런시 때 네. 사무실에서는 이 런시 때가 등급이 B등급이라서 재건축이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되었어요. 6개월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한다 했는데 그거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보내가지고 살 건지 안 사는지 기다릴 시간이 2개월인데 2개월에 청구를 2개월 넘으면 된다는 법을 그대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네. 나중에 한번 제가 파일 자체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다 받아보시면 정리를 해놓고 법 조항까지도 제가 다 명기해 놨는데요. 정확하게 그 법 그대로 재건축결이 2년 내에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구분 소유권을 매도한 부분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회답한 것으로 본다. 이제 이 2항과 3항에 나와 있고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 소유자들 매수인은 위 2개월이 지나면 다시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하면 그거 나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청구하면서 이게 형성권처럼 그럼 너는 그 사람 나한테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파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는 시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시가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툼이 있게 되면 소송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협의로 해서 이 정도 시가잖아 라고 해서 돈 주고 내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나 더 궁금한 게 관리단의 의결이 있는데 이 의결이라는 게 이제 뭐 관리단 총회를 이렇게 열어서 의결을 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여기는 이제 다 동의서를 80%니까는 관리단에 했을 때 총회 했을 때 다 의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니까는 80%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이제 동의서를 동의 받으시면 받는 게 되겠죠. 네. 의결이다. 네.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법이라는 게 현실에 적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법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겪어보신 분들의 경험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상가 재건축을 실제로 하신 분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좀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또 건설에서 임원도 초청해서 얘기 듣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지금 다 부분 소유자들이시니까 아마 임대를 줘서 지금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공실도 되어 있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지금 있는 데는 월세도 못 받고 그냥 관리비만 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고 특히 공실의 경우에는 그냥 관리비도 계속 부과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부분 소유자의 가장 심각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대해서 지금까지는 직업명이 온다든지 뭐 소송을 하면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송은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은 우리 주전위원회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연애시 때 상가를 7개 가지고 있는데요. 관리비 소송은 현재 제가 2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부지원권은 다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항소심으로 넘어가서 부산지방법 항소부에 한 건 지금 올라가 있고요. 또 한 건은 그 항소심도 져서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연애식 때 관리비라는 대법원 판결이 언제 처음 이제 났느냐 하면은 2011년 10월 1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대법 2007-83427 이 사건에 원고는 주식회사 연애식 때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피고는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인데 원고 대리인으로 그때 누가 했냐면 법무법인 국제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국제가 부산에 좀 대형 높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법원까지 가서 원고가 승소했어요. 원고가 승소했다는 것은 르네실 때 법인이 부과하는 관리비가 부분 소유자 공실에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대법원 참 그렇게 판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례가 제가 찾아본 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러니까 2011년도 첫 번째 판결하고 합치면 모두 7건의 대법원 판결이 그동안 있었어요. 전부 다 르네실 때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대규모 선법 관리자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들이 관리계약을 만들자 관리비를 어떻게 부과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입증 차이는 권한이 있습니다. 입증 차이들은 지금이라도 르네실 때 지금 갈아치울 수 있어요. 어떻게 갈아치울 수 있느냐? 입증 차이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도 줄일 수가 있어요. 직원들 너무 인건비 너무 많다. 지금 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입증 차이들이 3분의 2만 동의만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분 소유자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관리비는 입증 장인에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부분 소유자에게 특히 공실에 법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부분 소유자의 공실에도 관리 부과를 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대법 판례다 이겁니다. 2011년도에 대법 판례가 그렇게 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도 계속 관리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 판례는 위법한 판결이다. 이게 첫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헌적인 판례다. 위헌. 제가 왜 위헌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유재산권이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은 존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공공복리에 이게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충분히 하고 개인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분 소유자의 재산권 지금 침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익 목적입니까? 이게 과연? 공익 목적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거를 침해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르네실 때 재건축 추진위원회 만든 거는 이 만든 근거가 뭐냐? 르네실 때 거기는 마치 뭐 불법 단체 것처럼 막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 근거가 뭐냐? 헌법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재산권의 보호,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자 이겁니다 이게. 네? 또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법인이라는 게 집단적으로 또 힘이 있으니까 그들은 입증 장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저는 우리 부분 소유자의 피 빨아먹는 단체예요. 완전히 볼모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선 거는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가치를 실행하고 재산권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법이고 위헌적인 그거에 의해서 대법원 판사들이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책상 물림들이 자기들이 그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판결한 거예요. 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이거지.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까지 14년 전에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그게 줄줄이 그게 옳다고 계속 판결을 왔고 모든 1심, 2심 법원에 모든 법원에 다 그걸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바꿔야 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2건의 소송하고 있지만 저 혼자 하고 이게 아마 바뀌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현재 지나고 있는 소송 그리고 뭐 공실에 지금 관리비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계시건데 내는 분은 저는 앞으로 내지 말라고 지금 권하고 싶어요. 한번 돈 내고 나면은 나중에 판결이 바뀌더라도 다시 돌이받기 어렵습니다. 부당이익이라고.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판결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이 판결을 기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두 건을 소송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패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또 관리비 내는 거를 이제 나는 이제 앞으로 안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지금 명령하고 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이길 때까지 이 소송을 저는 갈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냐?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미국 독립혁명 때 나온 얘기입니다. 영국이 식민지 개척하면서 미국의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영국에서 왕이 새로운 세금을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또 순철권도 안 주면서 세금만 부과하느냐. 일어난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이 문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이 근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나 누구에게 비용을 부과하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줘야 돼요. 입증 상인대에서 만든 단체가 그 렌시드 법인이기 때문에 입증 상인들의 관리 부과하는 것은 명분이 있다 이거죠. 자기들끼리 정하고 자기들끼리 선임도 하고 변경도 하고 기업도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분 소유자들은 그런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렌시드 법인 만들 때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한 적도 없고 지금도 부분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렌시드 법인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다 바꿔라 줄이라. 우리는 그런 권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한테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돈만 내라고 지금 합니다. 돈만 내라고 하면서 거의 안 내면은 소송하고 법적 절차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저 혼자서 하다가 제대로 포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소송을 지금 하고 계신 분, 또 지금 관리비 그냥 좀 내고 계신 분, 앞으로는 내지 말라고 저희는 보내드릴 겁니다. 관리비 안 내야 소송이 들어올 거잖아요. 누군가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또 아무런 대표권도 없이 돈만 내라고 하는 이런 권리는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이 잘못된 거다. 우리 근대 민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판례를 바꿔야 되는데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한 번만. 만약에 대형 판례가 바뀌었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체납된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관리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또 슬프게 개인 간이 개인이 법률 소송하면은 결국은 지고 나면 저희들한테 다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는 이분처럼 저는 정말 기대하고 정말 제대로 된 실패를 해서 농담도 맺고 돼서 저도 정말 여기서 모든 다 걸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예상하는데 한 1년이면은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판사들이 한두 사람 해가지고는 눈도 검증 안 할 거예요. 근데 계속 두드리고 이게 판결을 잘못했다,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돈만 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재산권 침해잖아요. 자유산권 침해.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례 잘못됐다고 하면 인정할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그렇지만 대법원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계속 이게 우리가 매월 설명회 해나가고 또 소송도 해나가고 그런 우리 논리를 전개하면서 언론에 한번 타가지고 신문에서 이게 이거 대형 판례 잘못됐구나, 우리 구무소의 주장이 옳다, 이런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은 저는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2012년도 대법 판례를 보면은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다 하고 먼저 인정해놨어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거는 부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부분 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놈의 판사 이놈들이. 그럼 이거는 대규모 점포 관리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그 관리비 받아가지고 자기들 대규모 점포 유지 관리에 필요한데 쓴죠. 그 말 맞아. 그러나 동시에 부분 소유자에게 돈을 내라는 건
부부수와 관련된 사항이 맞잖아. 예? 근데 그걸 그냥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에. 왜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한마디밖에 없어. 이거 부부수와 관련 사항이라고 보기보다는 대의모습의 본래 유지관리 필요한 의무다. 끝. 이게 대부분 판례. 저는 대부분의 논리가 잘못됐다 이거. 논리 잘못됐다. 그래서 이 대부분 판례는 저는 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동참하는 사람들이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혼자 하는 이 두 번의 소송은 저는 이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 저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물론 소송은 개인 명의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실의 성달리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은 다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면서 할 때마다 조금씩 논리를 첨가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1심, 2심에서는 다 집니다. 다 대법 판례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판례를 바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명령이 그게 지금 400 정도 나가고 지금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파서 아예 버티다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지 2주일이 넘었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지금 명령은 받고 2주일 지나면 확정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명령 받고 2주일 지나면 확정될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는 내야 됩니까? 아니면 버티고 확정돼 있을까요? 있으니까 내야 됩니까? 이제 이미 채무가 법적으로 확정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각종 법적 절차를 할 수 있죠. 압류, 가압류, 경매 이런 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야 되지. 아니죠. 그것도 그냥 걸고 계세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됐으니까. 그럼 내지 말고 그냥 있을까요? 뭐 지금 받고 있지. 이미 확정됐습니다. 배째로 두고 있을까요? 지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그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신청하면은 지금 명의에서 1심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요. 환승이 안 되는 왜 확정이 안 돼요? 그렇지. 아니, 배수하면은 다시 항소심이 가고, 항소심 배수하면 대법원까지 가고. 아니, 대법원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법원의 소송을 계속 하자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송 계신 분은 일단 포기하지 말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될 거고, 그에 대한 비용은 인지대 성달리만 본인이 부담하시고 모든 소송은 저희가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데는 앞으로 이런 소송이 한 10번 정도 하면은 대부분 판사들도 생각이 아마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논리가 올바른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관리비를 안 내면 또 이제 지금 명령이 날로 없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이제 회장님께 일이 신청하겠네요. 이 신청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신청하면 돈이 안 들고 이제 항소하고 2심 대법원 원래 역대는 인지대 송달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10번 정도는 계속 질 거라고 예상해요. 저도.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고 하면서 이게 동의하는 변호사도 의견서도 첨부하고 그다음에 언론은 통하고 이러면 저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건축을 진행하면은 주 용도를 뭐 오피텔이다 뭐든 뭐 정해진 게 있습니다. 뭐 정해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건축에 찬성한다고 동의를 했다 해서 반드시 분양 받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재건축 동의는 동의고 그거는 80%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들어가가지고 분양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다시 그때 결정해요. 4월 하순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때는 건축사를 초청할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한 대형 건축사 전문도 초청하고 앞으로 누구에게 의뢰할 건지 어떤 모양의 건물을 칠 건지는 그분의 얘기를 한 번은 들어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면서 오늘 행사는 공식적으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